주간의 아시아 리그를 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오늘도 주간 리뷰는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플레이오프와 함께한 주말 어떠셨나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네. 일단 저녁 시간은 완전 순삭이었고요. 오후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네. 정말 재밌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뭔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8-2019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도 정말 역대급 경기들이 안양과 일본 쿠시로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경기는요. 안양알라와 사할린의 1, 2차전입니다. 하이라이트 먼저 보고 오시죠. 자, 플레이오프는 시작이 됐습니다. 4위 팀과 5위 팀의 경기가 있었는데 또 오지글스가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5위에 극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크레인지가 또 그 기세를 무너뜨렸습니다. 김상우, 김기성, 램트고프, 이돈구, 김원준의 1라인, 진상우, 조민호, 빌토마스, 에릭 리건, 알렉스 플란트의 2라인, 박진규, 박운상, 김원중, 조형곤, 송영철 선수의 3라인, 이민우, 이현승, 신영윤, 김현수, 김윤환 선수의 4라인 되겠습니다. 상대하는 사할린 라인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어떤 골리가 나올까 좀 예상을 해봤는데 크로바이프가 결국에는 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메타튼 골리가 되겠습니다. 34게임 전 경기 출장을 했고 93.44%의 방어율. 자, 앞서 말씀드렸던 데니스 크로바예프 골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게임에 나왔습니다. 92.15%의 세이브율. 컷백으로 잘 나왔어요. 그렇죠. 해주고 슈팅. 포드가 위쪽에서 안양알라 진영의 블루라인 위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안양알라 수비 선수들을 멀리 지금 떨어뜨리면서 중간에 패스가 나오고 뭔가 드라이빙을 하는 그런 지금 작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깝게 갔어요. 실점이 됩니다. 아, 지금 스크린이 되면서 이게 메탈튼 골리 5홀로 첫 번째 득점을 먼저 사할린이 가져가네요. 여기서 축구포 내줬고 유시코프 쪽으로 갔죠. 유시코프 선수가 그대로 한번 밀어 넣어보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이죠. 여기서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메탈튼 골리가 폭의 궤적을 읽지를 못했어요. 앞쪽에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됐어요. 슈팅 기회 슛! 끊어냈어요. 자, 조토프 뺏겼어요. 잡아서 자, 반대편 해줬어요. 스케이트 맞고 잡아서 가는. 그렇죠. 이게 공격 지역에서 김기성 선수의 패스가 좀 늦었거든요. 자, 그렇죠. 슈팅 빌토마스. 크로바이프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내주는 상황. 자, 저렇게 그렇죠. 한번 흔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라오면서 조민호 굴절 살았어요.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터치를 시키는 크로바이프 골리. 아직까지도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김원중 떨어졌어요. 살았어요. 체킹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하는 사할린. 일단은 로기노프 쪽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신에 끌어줬어요. 슈팅. 오, 지금은 다행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요. 슈팅 해야죠. 들어가서 슛! 벗어납니다. 버저가 울립니다. 형을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막혔고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알렉시프를 벗겨냅니다. 자, 돌려서 슈팅! 그렇죠. 각도가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잡힙니다. 벅다툼. 신영윤 터치. 그러니까 빼내는데요. 여기서 저렇게 자꾸 스트롱사이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앙에 있는 중앙에서 잡아놓고 슛! 막았습니다. 메탈튼 선방. 자, 교체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잡아서 김원준 슛! 혼전인데요. 이게 잡았군요. 네, 또 백도어로 지금 패스를 전개하려고 하는 사할린. 소퍼 잡고 있어요. 일단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 30초가 남겨진 안양알라 쇼텐디드 밀고 들어갔어요. 때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슈팅 막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서 내주고 막혔어요. 슛! 실점이 됐습니다. 지금은 좀 혼전이 됐었는데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그대로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주코프 선수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코프의 슛 골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슈팅이 스틱에 맞고 굴절이 돼서 다시 앞에 떨어진 것을 주코프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연속해서 오늘 멀티골을 만들어내네요. 네. 스페셜 라인 가동되고 안양알라. 리건 슈팅! 그렇죠. 지금도 김기성 선수가 티빈을 시도를 했고 스틱에는 걸렸거든요. 네. 한 차례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찔러주고 합니다. 김기성. 자, 올라오면서 마네코를 만든 안양알라. 램트고프가 드디어 안양 홈팬에게 인상적인 골을 남깁니다.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자, 양팀 모두 파워플레이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렌트고프가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스틱을 갖다 대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홈 관중 앞에서 첫 골 신고하는 렌트고프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박용욱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렌트고프 선수가 마지막 1번 원정 이후에 상당히 좀 주춤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죠. 첫 번째 피리어드에서도 그렇게 썩 괜찮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득점으로 렌트고프 선수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 의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동선이 좀 겹쳤어요. 퍽 뺏겼고 클리어. 자, 조금 더 좀 집중해야 됩니다. 네. 30초 정도 안양할라 파워플레이 남겨져 있습니다. 램트고프 오늘 골을 만들었는데 좋은 게임! 램트고프가 오늘의 센터집니다. 2대1 동점으로 가는 안양할라. 램트고프가 살아나네요. 역시나 파워플레이 골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올 시즌 파워플레이 1위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선보이는 안양할라입니다. 자, 이 선에서 램트고프 선수가 들어가면서 한 선수 파인드로 제치고, 자, 들어가면서 레프트핸드가 가장 골을 넣기 쉬운 곳 브로커 사이드로 동점골을 만들어서 균형을 맞춥니다. 코로바이프의 블로커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승부는 원점. 자, 몰아붙여야죠. 네. 이현승 선수도 수비에 임했다가 빠르게 좀 교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폭소유가 좀 해야 되는. 중앙 열리는데요. 슛! 잘 막았습니다. 없어요. 살린 역시 뭐 지금이 앞서 잡아야 하는 떨어졌는데요. 기회인데 막아내는 메탈튼 선수입니다. 패스를 줍니다. 비하인드 넷. 다시 페트로프 쪽 내주고 기다립니다. 잡았습니다. 자, 먼저 가야 돼요. 네. 어깨 먼저 밀어넣고 있는 알렉스 플란트. 골리셰퍼의 대결. 다시 자체 필린 쪽. 크게 돌아서 슈팅! 운이 또 따르질 않네요. 지금도 지금 퍽이 굴절이 되면서 지금 매트알튼 골리 오른쪽으로 좀 퍽이 갖고 한번 보시죠. 패드 맞고 굴절이 됐는데 그게 마침 또 골리셰프 쪽으로 앞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잘 맞고 마침 이 퍽이 골리셰프 앞쪽으로 가면서 스틱을 밀어 넣으면서 다시 앞서 나가는 사할린입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실점이 나오고 마네요. 자, 막혔고 4초, 3초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안양할라는 사할린 상대로의 연승도 좀 깨지게 됐고 오늘 경기 좀 아쉬운 패배를 안게 됐습니다. 황현호 이번 시즌 첫 출전이 되겠습니다. 메탈튼의 공백으로 오늘 대리 출장을 하기도 했는데 황현호 선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할린의 상대로 지난 시즌 승리에 짜릿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데니스 코로바이프 골리가 출전을 하게 했습니다. 정규 시즌 기록은 이렇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살펴드릴 수가 있고 어제 경기에서는 2실점을 했죠. 빠르게 내주면서 갔는데 다시 끊깁니다. 내려주고 자, 클림축이에요. 자, 예레민 잡았어. 예레민 1대1 막았습니다. 자, 황현호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황현호 선수 이렇게 좀 계속해서 막아낸 상황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공격을 하면서 흔들어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코로바이프 골리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골리가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안 나갔습니다. 뜨었어요. 멋진 원타임을 스냅샷 김기성의 골입니다. 1대0. 램트고프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김기성 선수가 이걸 놓치지 않고 한번 보시죠. 야, 이 장면이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빠져나왔고 여기서 그대로 원타임 슬랩샷. 램트고프 선수가 어제 1피리어드에서는 반대편 김기성 선수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었는데 패스가 반 박자 늦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타이밍이 아주 제대로 찔러주면서 김기성 선수의 슈팅이 멋지게 선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골이 주는 아드레날린 영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좌측면에서 돌파 시도. 사브첸코 내려주고 리버스인데요. 실점이 됐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미처 황현호 선수가 좀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삽첸코의 돌파. 여기서 뒤쪽에 코펜코가 있었죠. 코펜코 여기서 잡았고 내주는 과정. 중앙 쪽에서 김윤아 선수가 조금 늦었네요. 슈팅 레인을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코발레프 선수가 골을 집어넣으면서 곧바로 동점이 됐습니다. 1대1 상황이 되면서 양팀 모두 기회를 한 번씩 잡았는데요. 특히 안양을 쪽이었어요. 지금 골대 없어요. 내려놓고 여기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시 끊겼어요. 반대편 슛! 막았습니다. 네, 또 경기 흐름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끊겼어요. 돌면서 올라오는 거 조심해야죠. 내려낼 수 있는데 여기서 막았습니다. 타이트하게 붙어줘야 돼요. 네. 슛! 돌면 슛! 막아냈습니다. 스톨리아넨코 빠져나왔는데 네. 잡아냈습니다. 황현호. 잘 막았어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클림축이 스크린을 걸어주는데 빠져나갔습니다. 예레민. 자, 30초만 견디면 됩니다. 알렉세이 예레민이 실수가 나왔어요. 브레이커에 갑니다. 빌토마스 다시 달아나는 안양알라. 셔틀드는 골이 터집니다. 안양알라 2대1 앞서 나갑니다. 빌토마스의 골. 이 골은 큽니다. 두 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쇼테디드 골이에요. 상대 에이스 알렉세이 예레민의 실책, 그리고 브레이크웨이 상황에서 빌토마스가 놓치질 않습니다. 멋진 쇼테디드 득점이에요. 자, 전 각도가 없다고 봤는데 이것을 스탑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 파핸드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빌 토마스네요. 네, 오설길이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골 이상의 가치, 정말 두 골에 가까운 가치를 보이는 빌 토마스의 멋진 골입니다. 쇼텐디드 골이 정규 시즌 3골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쇼텐디드 골이 나왔습니다. 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운전이에요. 코너냅니다. 이번에 아직 벅사놨고 자, 몸을 날려야죠.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앞뒤로 떨어졌어요. 빼냅니다. 다시 슛! 벗어납니다. 알렉셰프가 중앙 내줬고, 자, 붙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선에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잡아서 슈팅! 맞고 굴절! 리건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슛! 벗어납니다. 그러나 벅사 돌아오면서 레브라운드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수비가 먼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대4가 마무리가 됩니다. 끊어냈어요. 조민호. 수비가 두텁습니다. 돌파 내려주고 빌토마스 슛! 슛! 다시 한번 슛! 떨어진다. 앞쪽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빌토마스 소유. 잘 나왔어요. 빠르게! 램프 슈팅 잡힙니다. 중앙에서 사마닌. 그 무엇보다 황현호 선수가 지금은 잘 견뎌줘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렇죠. 황현호가 잡았습니다. 킵 잘했어요. 2대1로 앞서 있는 안양알라. 그러나 지금 1분 35초의 수적 열세를 버텨내야 됩니다. 사마린. 자, 시작은 사마린에서 가는데요. 자, 잡아서 내려왔고 사마린의 슈팅. 황현호 맞고 올라오는데요. 자, 반대 잡아줘야 돼요. 수루소프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코로바에프 골리가 들어왔습니다. 네, 벤치로 갑니다. 자, 6대4로 진행이 되는데요. 10초간은 6대4로 갑니다. 자, 이제 잡아줘야 돼요.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골대 맞았어요. 골대를 맞았어요. 자, 그리고 압박 들어갑니다. MT의 플레이 가져가고 있는데 셋업이 지금 자, 들어와야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렇죠. 주고 조민호. 자, 클리어를 시켜야 돼요. 자, 이제 10초 돌려야죠. 갑니다. 돌려야죠. 자, 돌려야 돼요. 황현호 뺍니다. 3초 끝납니다. 경기가 사실상 끝납니다. 안양알라가 어려운 경기, 정말 어렵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사할린 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1차전은 사할린이 가져갔고요. 2차전은 안양알라가 가져왔습니다. 양팀 1승씩 나눠 가져왔는데요. 먼저 할라부터 살펴볼게요. 잘했던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2차전에서 황현호 골리의 활약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차전에서는 렘트고프 선수의 또 멀티골. 네, 멀티골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현우 꼴리 말씀 주셨는데 이번 시즌 첫 출전한 아시아리그 경기였어요. 아무래도 연습할 때 본인은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네. 시즌 준비를 확실하게 제대로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꼴리가 플레이오프라는 멋진 중요한 경기에서 특히나 정말로 중요했던 그 2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서 저희도 되게 기쁜 마음입니다. 그리고 렘트고프 선수도 홈에서 첫 골을 터뜨렸죠. 네, 렘트고프 선수 사실 그 득점력에 조금 네. 저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멀티골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는 꾸준히 일도 도맡아서 하지만 득점력 또한 지금 플레이오프 때는 준비가 돼 있는 선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네. 수비에서 많이 문제가 저는 보였는데요. 네. 뭐 예전같이 강한 포책은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그 디펜스 존에서 수비를 할 때 순간적으로 상대의 스틱이라든가 네. 상대방의 몸을 놓치는 등의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 또 워낙 슈팅이 좋은 선수들이라는 걸 파악을 하고 나왔을 텐데 네. 그 슈팅에 좀 대비하지 못한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약간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네, 할라였고요. 이번에 사할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 잘한 점 있죠? 네. 이건 제 생각인데 사할린은 이번 2연전 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일단 슈팅에 있어서 골대로 약한 슈팅이라도 네. 계속해서 날려주는 슈팅을 보여줬고 그 본인들이 체격이 크다 보니까 골대 앞에서 스크린이라든가 또 굴절시키는 퍽을 많이 만들어서 골키퍼와 또 수비수들을 많이 당황을 시켰던 게 많았고요. 네. 반면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떤 한 라인을 봤을 때 좀 좋은 플레이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패스 플레이만 이어가는 또 그런 상황들도 몇 번씩이나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네. 또 안양알라 선수들의 그 득점을 만들어내는 타이밍에서 그 사할린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사람을 순간적으로 놓쳤거나 아니면 반대 상황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퍽에 시선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역시나 체격이 큰 사할린 선수들도 이 범위가 넓은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가는 패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점을 또 한번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할린과 할라의 1, 2차전 한 줄평은 어떻게 될까요? 한 줄평으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을 생각해 봤는데요. 1차전에서는 득점력에서 굉장히 답답함이 있었는데 렘트고프 선수 혼자서 멀티골을 또 성공을 시켜줬고요. 그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줬고 또 2차전에서는 맷달튼 선수가 급성 장염으로 출전을 못했고 또 황현호 꼴리의 첫 시즌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부딪혀도 이길 수 있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안양알라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경기는요. 대면 킬러웨일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1, 2차전입니다. 이번 경기는 함께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플레이오프 준결승 대면 킬러웨일즈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의 1차전 경기였습니다. 이번 오프 꼴리 헬멧 굉장히 예쁘네요. 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뀌었네 싶더라고요. 예쁘네요. 1피리어드부터 대명이 사실 서로 계속 찬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1피리어드 초반부터 양팀이 한 번씩 공격을 계속 주고받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또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많은 1, 2 라인 위주의 또 경기 운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양팀을 볼 수가 있었고 특유의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또 크레인스 선수들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1, 2피리어드였습니다. 하지만 1피리어드는 큰 소득 없이 0대 0으로 종료가 됐죠. 지금 계속 영상에서도 크레인스 공격하는 거를 보면은 순간적으로 퍽을 그 골대 앞 상황에서 굴절을 시켜서 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대면 킬러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시원시원한 슈팅을 몇 차례나 보여줬었고 또 크레인스 꼴리의 또 좋은 선방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트럴 존에서의 수비라든가 또 건너가는 속도는 크레인스가 확실히 대면보다는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양팀 모두 어택 존에서는 패스라든가
또 좋은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이 많은 팬분들을 또 굉장히 즐겁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네. 대명 킬러 웨일즈의 파워플레이는 소득 없이 끝났고요. 크레인즈의 파워플레이였는데요. 역시 그 페널티 킬링에서 강점을 보여줬는데 크레인즈 선수들도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또 좋은 패스 길을 또 순간적으로 찾아내는 네.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역시나 이바노프 골리 굉장히 선방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종민 선수가 패스를 했고 브렛 파넴이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브렛 파넴 선수의 스틱은 아직 뜨거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것 같고 매 경기 그 기대를 네.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민 선수 패스도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저 개인기를 보고 네. 어린 선수가 그 프로 선수들 네. 상대하면서 저렇게 자신 있는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게 네. 쉽지 않았을 텐데 한 번 더 놀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주간 리뷰 지난 회 때 주목해볼 만한 대명의 선수로 브렛 파넴을 꼽았었잖아요. 네. 오광식 해설위원이. 그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어갔죠. 네. 그리고 3피리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시몬 데니 선수의 퍽이 골대 안쪽을 맞고 나온 게 아니냐라고 네. 그 이제 심판에게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었는데 결국에 노골로 네. 판정이 났습니다. 이날 3피리어드를 보면은 크레인즈 선수들이 공격을 할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수비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골대 앞을 많이 강화를 하고 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여기서 크레인즈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이토겐고 네. 선수의 사실 그 강하지 않은 슈팅이었는데 네. 골대 앞에 스크린이 굉장히 좋았고 또 저렇게 굴절시키는 퍽은 네. 아무리 시즌 세이브율 1등이라고 해도 네, 이바노프 골리도 네.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좀만 버텨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하지만 이 역습면에서 크레인즈 선수들이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들보다 훨씬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순간적인 역습이 났을 때 좀 조마조마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역시나 대명 킬러 웨일즈는 그 워낙 등치 큰 선수들이 네.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날은 저희는 네. 6피리어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버타임 세 번째 피리어드까지 갔거든요. 네. 이 플레이오프 오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간처럼 네. 5대5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세 번째 오버타임까지 가는 그런 오랜만에 또 긴 승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역사상 3번의 오버타임은 처음이라고 하죠. 네, 네. 5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네, 5시부터 9시 반 넘도록 네.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이것도 최장 시간이라고 하죠. 그렇죠. 신기록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네. 모두 그 활동량이 엄청났고요. 네. 또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네. 이바노프 골리뿐만이 아니라 그 크레인즈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날 정규리그 유효 슈팅이 22대 26이었는데 연장 유효 슈팅이 21대 21이에요. 사실상 네. 2경기 치른 거나 다름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네. 6피리어드니까요. 네. 3피리어드씩 나눴을 경우에 정말 2경기를 한 번에 뛴 그런 숫자가 되는데 네.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니까요. 2번째 연장이네요 벌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엄청나게 좋은 네. 그 움직임들과 네. 또 찬스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선수들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선수들도 그렇고 골리들도 참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체인지 교대 네. 없이 계속 뛰고 있는 골키퍼 입장에서도 체력 부담이 굉장했을 겁니다. 네. 이 세이브가 굉장히 멋있었죠. 네, 이걸 아까 첫 번째 오버타임에서도 아예 반대로 나가는 퍽 그리고 지금 또한 네. 저는 저 선수가 바로 뒤쪽으로 빠지면서 원타이머 네. 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바노프 골리도 그걸 알고 확실하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연장인데요. 브레이크어웨이 상황이었죠. 네. 네. 아무래도 체력적 부담이 있고 옆에 수비수가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슈팅을 과감하게 쏘는 네.
선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김혁 선수가 내려오면서 슈팅을 이어갔었는데 네. 뒤쪽 우에노 히로키 선수가 일본 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빠른 선수거든요. 네. 이렇게 역습을 주면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역전패를 하네요, 대명은. 네, 저희 OT3라고 써져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OT3에 13분 3초입니다. 무려 113분 3초 동안 경기를 해낸 선수들이었어요. 이날 끝나고 나서 그 선수들 라카룸 분위기가 굉장히 녹초가 된 선수들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사람들도 옆에서 보는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네, 저희가 또 우에노 히로키를 지난 회에서 이번에는 크레인즈에서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누굴까요? 하고 뽑았을 때 우에노 히로키였거든요. 근데 브레파넴이 한 건 하고 또 결국에는 우에노 히로키가 이 긴 승부를 마무리를 짓네요. 항상 마무리를 우에노 히로키가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결승골이라든가 마무리를 짓는 골은 우에노 히로키가 확실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2차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다음 날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선수들처럼 1차전을 치르고 바로 다음 날 2차전이 시작됐는데요. 네, 이 피리어드까지는 사실 전날 정말 오버타임 세 번째까지 갔던 팀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좋은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대면 킬러웰즈 선수들이 그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 크레인스 선수들에 비해서 움직이는 활동량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원정이다 보니 조금 더 부담이 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날 경기를 잡지 못하면 대명은 홈에서 3연승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치른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경기 모두 크레인스의 많은 홈팬분들이 또 찾아오셔서 또 자리를 채워주셨다고 해요. 네, 열렬한 홈팬분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치른 크레인즈였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양 팀 모두 골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찬스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죠. 네, 그 전날 오랫동안 시합을 했던 선수들이 아닌 것처럼 정말 이 피리어드까지 저는 이 체력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그래도 골이 안 나요. 양팀 골리들 너무 눈부신 선방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한 번의 실수가 또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양팀 모두 체력적으로 부담이 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조금씩 실책이 보여지는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면은 수비적으로든 뭐 공격적으로든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일 테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수비를 놓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나왔었습니다. 이날 보면은 대면 킬러웰즈 선수들은 앞선에서 굉장히 체킹을 많이 해주고 또 크레인 선수들은 이렇게 역습을 만들어내는 지금도 역습 상황에서 이번에는 크레인즈가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저 이게 아쉬운 부분이었던 게 퍽이 이렇게 굴절되거나 이게 바운드를 통해서 확실하지 않은 퍽일 땐 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 서영준 선수가 손을 썼습니다만 본인의 신가드에 맞고 튕긴 퍽이 또 이렇게 좋은 찬스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2차전은 크레인즈가 먼저 앞서 나가게 됩니다. 네, 뭐 좋은 공격을 계속 만들어냈었고 앞선에서 체킹을 많이 보여줬었던 대면 킬러웰즈인데 사실 크레인스 선수들을 보면은 체킹보다는 약간 그 예상하고 움직이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로 아무래도 체력을 조금 안배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피리어드 대면 킬러웰즈의 파워플레이 상황인데요. 골이 들어갔어요. 네, 저는 브레파넨 선수가 골대 바깥으로 슛을 쐈길래 아 이건 뭐 안 들어가겠거니 싶었는데 저게 튕겨져 나오면서 이제 수비수가 역시나 공중에 있는 퍽이다 보니까 손으로 처리를 하려다 보니 이게 잘못 맞고 굴절이 돼서 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행운이 따랐던 골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동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승부는 다시 1대1이 됐습니다. 브렛파넴 어제 오늘 참 대단하네요. 네, 그 스틱이 뜨겁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3피리어드 거의 시작한 지 1분 조금 지났을 땐가요? 시작과 동시에 네, 사실 실점을 합니다. 오츠코스케 선수의 골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골이에요. 네, 이거는 자꾸 돌려봐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 골대 아래에서 그냥 굴러오는 퍽을 살짝 위쪽으로 굴절시키고 그 완전 그 엔드라인 쪽에서 슛을 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골 다리 사이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순간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반응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골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 슈팅을 앞선에서 많이 쏴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크린스 선수가 온몸으로 막아낸 뒤에 만드는 역습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아예 반대로 가는 패스였음에도 루아노프 골리가 잘 막아냈습니다. 네, 데미안 킬러웨이즈의 5대3 파워플레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는데요. 1분 57초 정도가 길었죠. 되는 5대3 플레이였는데 정말 아쉬웠던 게 일단 퍽이 계속 리바운드가 나온 퍽을 사실 브레파넴 선수가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코스로 많이 왔었고요. 또 쿨리아시 선수나 브레파넴 선수가 쏘는 슛들은 쪽 골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에 엠티넷 상황까지 만들어냈지만 저 보세요. 결국 우리 스틱으로 연결이 안 되고 상대 스틱이 먼저 오거나 아니면 골대 바깥으로 슈팅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사실 스위프트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는데 아쉽게도 본인의 스케이트에 또 맞으면서 골대로 들어갔죠. 이렇게 경기가 계속 이어졌고요. 엠티넷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아까 그거는 뭐 굴절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이싱 선언이 먼저 되는 있었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골로 처리가 됐고 이렇게 2대1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크레인즈가 2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데미안 킬러웨이즈는 인천 홈에서 3경기를 연속 승리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1, 2차전 한 줄 평 어떻게 될까요? 그 체력이고 뭐고 사실 경기 결과는 변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줄 평이 그렇습니다. 벼랑 끝에 대명. 네. 원래 벼랑 끝에 포뇨 이런 만화가 있지 않나요? 네, 그거는 되게 귀여운 느낌이라면 이건 지금 굉장히 위기 의식이 가득한 벼랑 끝에 대명. 앞으로 남아있는 3개를 모두 이겨서 결승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4팀의 1, 2차전 리뷰해 보았고요. 이제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과 할라 먼저 살펴보죠. 1승 1패입니다. 이제는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가서 안양할라가 원정 3경기를 치르고 와야 되는데요. 조민호 선수가 2경기 만에 끝내고 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죠. 일단 첫 번째 시합을 승리로 잘 풀어나간다면 뭐 2경기 모두 잡고 2경기 만에 끝내고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역시나 첫 번째 시합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3차전이죠. 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가서는 이제 페널티 양팀 모두 페널티 싸움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램트고프 선수 모두 다 파워플레이 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대4 상황에서 또는 파워플레이 어떤 5대3이든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득점력과 또 이제 숙제가 좀 남아 있잖아요.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놓친다든지 그 슈팅에 대비를 못한다면은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라의 골리 3차전 선발 골리는 달튼일까요? 아무래도 메탈튼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급성 장염이라고 했고 장염은 뭐 따뜻한 물과 포카리 스웨트면은 금방 회복이 될 테니까요. 또 완벽하게 회복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미안 크레인즈 프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홈에서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크레인스의 홈 팬분들이 100여 분이 오신다고 해요.
인천으로요? 네, 인천으로. 네. 또 원정 응원을 오시는 건데 네. 이 크레인스 홈 경기에서 네. 가득 채운 팬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또 인천도 팬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응원으로 먼저 대결을 하고 네. 그 길을 가지고 또 선수들이 경기를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진짜 하고요. 중요하죠. 근데 목요일이어서 네. 와야죠. 진정한 아이스하키 팬이라면 올 겁니다. 퇴근하고 가시기가 쉽지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뭐 3피리어드가 되더라도 네. 자리를 채워주신다면은 그쵸. 네, 일단 네. 3피리어드에서 계속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대면 킬러 웨일즈였기 때문에 네. 팬분들이 3피리어드라도 오셔서 네. 응원을 열심히 해주신다면 또 힘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이 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네. 크레인스가 대면 킬러 웨일즈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네. 알고 플레이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본인들은 조심성 있게 수비를 하다가 역습을 네. 노리고 또 공격에 한번 들어갔을 때는 네. 정말 좋은 집중력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와 노련함으로 또 공격을 이뤄내는 것 네.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상승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끊어낼 수 있으려면은 대면 킬러 웨일즈가 득점력에서 네. 조금 더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브렛 파넴에게 득점이 지금 많이 몰려있는 네. 것처럼 보이는데 네. 여러 라인에서 또 골이 터져주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골고루 골이 많이 터졌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꾸 주간 리뷰 녹화만 끝나면은 뭔가 다음날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그렇죠. 지난 회 끝나고 났을 때도 다음 날이죠. 하이원이 공식적으로 아시아리그 탈퇴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 시즌 너무 안타까운데요. 올 시즌은 저희가 계속해서 역대급입니다라는 표현을 거의 정말 난무할 정도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꼭 역대급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링크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주는 그런 경기면 좋으니까 제발 아시아리그가 저희 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저희 주간 리뷰 다음 녹화 일정은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플레이오프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꼭 한라는 4차전까지만 보고 그리고 대명은 5차전까지 하고 승리하는 소식을 들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예슬이었고요. 도움 말씀의 오광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